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따른 전쟁이 벌어진 뒤 한국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데 한국만 고수하는 것은 한국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전임 문재인 정부는 우발적인 군사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맺었습니다. 군사분계선 MDL 기준 5km 내 일체의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 전면 중단,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서부는 20km, 동부는 40km 상공에서 전투기와 정찰기 등의 군사활동이 금지됐습니다. 해상에서는 북방한계선 NLL 이남 85km 덕적도부터 NLL 이북 50km 북한 초도까지 포문 폐쇄와 해상 기동 훈련, 포격 활동 제한 등이 합의됐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9.19 군사 합의로 전방 지역의 정찰 작전과 포병 훈련 등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방위 태세 활동에 제한이 생겨 대북 방어 전선이 취약해졌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처럼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서 장사종포 등을 동원해 수천 발의 포를 쏟아붓고 패러글라이더와 고속 상륙정 등을 활용한 후방 침투 등 게릴라전을 감행할 경우 이를 사전에 탐지 포착할 감시 및 정찰 능력이 제한돼 대응에 제한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북한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For example, the South Korean artillery on Yongpyeong-do cannot train without having to go to the mainland, but North Korea's 4th Corps artillery, which attacked Yongpyeong-do in 2010, can remain in place to do firing exercises. 실제로 9.19 군사 합의에 따른 제안으로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 도서에서는 한국 해병대가 포 점검과 사격 훈련을 하기 위해 섬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육지 본토까지 옮기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 내 전술적 차원의 공중정찰도 제한했습니다. 공중정찰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이나 핵실험 징후, 군사통신 등을 수집해 북한의 도발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국 공군과 주한미군은 5세대 스텔스인 F-35A를 포함해 RC-135S 코브라볼, U-2 등 각종 고성능 정찰기 등 북한을 압도하는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의 무인기도 막지 못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북한이 지키지 않고 있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막는 데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South Korea executed the CMA in good faith and abided by all the terms of the CMA. North Korea has not. And so, therefore, the CMA is really dangerous for South Korea.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북한과 달리 한국만 합의를 고수하는 현실에서 준비 태세가 제한된다면 한국이 군사 합의를 폐기하거나 효력을 정지해도 정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that are limiting their readiness, then I think Seoul would be perfectly justified in withdrawing from the agreement or suspending the agreement, because North Korea is not honoring the agreement, and I think didn't they even 실제로 북한은 군사합의 1년여 만인 2019년 11월 서해 장린도 일대 해상 완충구역으로 해안포를 발사한 것을 비롯해 무인기 침입 등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사례만 17건에 달합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무용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한국군의 대북 감시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북한의 의도는 화전양면 전술,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10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한국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이 9.19 군사합의로 정찰기의 감시 범위가 축소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비무장지대 인근에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돼 감시 범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감시 정찰과 훈련, 현행 작전 태세에 영향이 미쳐 군사적 취약성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체결 후 북한의 위반 사례가 17건에 달한다면서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이후로 제시한 근본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효과가 달성됐는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는데 과연 9.19 합의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보 감시, 정찰이 부족했다면서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번 중동 사태와 유사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왔으며 한미동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식에 참석해 한국을 절체절명 위기에서 구해낸 낙동강 전투와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킨 인천 상륙작전,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저지한 장진호 전투 등 한국 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왔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은 위대한 영웅을 다시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이라며 장진호 전투는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 정부를 대표한 추념사에서 장진호 전투의 영웅들이 맺은 유대가 철통 같은 미한동맹의 근간이 됐다며 이들은 단순히 조국을 위해서만 싸운 것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가 독재와 억압을 이기는 세상을 위해 싸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들과 산학연 관계자를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방해하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자금줄로 사이버 불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이버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가짜뉴스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국경제와 행정의 안정을 항상 위협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안보는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종료 직후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규모로 강제 북송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과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은 10일 정리브리핑에서 탈북민 북송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에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중국 간 관련 협의는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탈북민 출신의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를 상대로 해킹 공격을 벌였다고 사이버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업체인 맨디언트는 12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북한의 연계 해킹 조직 APT-37과 APT-43은 현재 북한 동포 직접돕기운동 대북 풍선단장으로 활동하는 탈북민 출신의 이민복 씨를 상대로 해킹 공격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해킹 공격 그룹의 구조와 도구, 목표 공유법, 임무 수행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방식을 조명하면서 북한 그룹은 공격을 추적하거나 배후로 지목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더 빠른 속도와 적응력으로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킹 운영자들이 목표를 빠르게 바꿔 랜섬웨어 배포와 데이터 탈취, 핵무기 보유국 대상 스파이 활동,
블록체인과 핀테크를 겨냥한 자산 탈취 시도 등 북한의 해킹이 더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침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